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응은 국익은 우선으로 할 것이고 이에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한국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하게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협의의 일시와 장소는 외교 루트를 통해 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미중 양국이 실무급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협상 초점은 농업으로 오피오이드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도 핵심 논의 과제에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산 대두와 기타 농산물 구매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주가될 것이고 중국이 미국의 합성 오이포이드 페타닐의 수출을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소는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1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하면서 오늘은 2090선에 안착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외국인은 꾸준하게 전기전자 업종, 특히 반도체주를 담으면서 이들 업종의 상승을 이끈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의 수급 지지 속에서 동반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단 실무 협의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앞둔 상황 속에서 시작은 이 실무 협의 결과에 이번 주말까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54% 상승한 2091.52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49,2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현대차도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0.39% 오른 129,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도 오늘 강보합 마감 속에서 329,0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3% 가까운 탄력으로 338,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2% 상승한 649.07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도 오늘 4% 넘는 탄력 속에서 52,8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펄어비스도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197,1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오늘 약보합 마감 속에서 356,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1%대 상승으로 71,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1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은 209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일 이번 한 주간에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지수의 모습인데요. 오늘 양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방송을 마칠 때 오늘 장에 대해서 혼조세나 아니면 약한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약한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대를 감안하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보이죠.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오늘 흐름은 전반적으로 좀 재미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어떤 지수대를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사실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조금 인위적인 면도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수가 계속 간다는 것이죠. 지수가 갈 때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며칠 동안 2080선에 다가서면서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점에 대한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수가 갔을 때는 반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를 조금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했었던 그런 흐름들이었고요. 종목의 흐름도 좋았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특히 종목의 흐름이 더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코스닥은 뭐 종목의 흐름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최근에 흐름이 강했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워낙 강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좋아 보였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지수도 좋았고요. 또 종목들의 움직임도 괜찮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아 보였었던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0.54%와 그리고 코스닥은 0.52% 강보합이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도 혼조세 마감이고 또 상해 종합지수와 그리고 니케이 지수 비교해서도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도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런 고점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봉천순이와 함께 금요일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던 5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종목 핫5 5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마니커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고요. 네 번째 종목은 이글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하림까지 확인됐습니다. 네, 역시나 이 5종목을 확인하니까 이번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이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특징적으로 또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먼저 5종목에 대한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은 뭐 특별하다고 보기에는 좀 테마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흐름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테마주들이 3개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항상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죠. 이번 주에 특히 지수와 연관돼서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게 나오면서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오늘도 올라왔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과 함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테마주들이 가장 또 눈에 띄게 보이는 상황인데 이 테마주들에 대한 흐름이 아직도 이슈가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부터 알아볼 텐데요. 삼성전자와 마니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습니다.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의 R&D 센터 한국 이전 소식이 있었고요. 3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갤럭시 폴드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지금 상승이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더 가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흐름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의 어떤 흐름이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다거나 어떤 테마에 의해서 또 그 테마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끌고 가도 됩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삼성전자의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좀 인위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단기에 너무 급등했어요. 사실 이게 시가총액 1위 종목인가 싶을 만큼 강한 그런 개별주 같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엄청난 상승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물론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좀 홀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하는 흐름, 그리고 기관이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해주는 흐름이라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수와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수가 갈 때 조금 더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지수가 버텨야 할 때 조금 더 상승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나왔었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뭐 그런 이슈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나왔던 이슈,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슈는 R&D 센터, 미국의 글로벌 시각장비 1위 업체 램 리서치가 R&D 센터를 한국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되면서 좀 단기적으로 호재가 되는 그런 소식인데요. 1,8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한국의 R&D 센터를 개설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도 500명 정도 신규로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 그 뉴스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쪽하고 협력 관계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글로벌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여러모로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이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확실히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시너지가 나올 것인지 그에 대한 정확한 뭐 데이터라든지 수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감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아주 확실한 그런 뭐 어떤 그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 정도로 하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쪽의 흐름이 좋았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조금 상승을 했어요. 메모리 쪽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재고가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조금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재고가 감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단기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좀 복잡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또 재고가 감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3분기에 정말 실적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이 3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4분기에 계속해서 좋아질 것인지, 그런 부분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도체 업황이 그동안에 좋지 않은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100%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갤럭시 폴드 관련 이슈인데요. 갤럭시 폴드가 결국 9월에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 쪽에서는 1차 예약분이 전부 매진이 됐고요. 그리고 2차 예약을 실시하자마자 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다만 이게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고가의 어떤 스마트폰인데요. 단기적으로 예약분은 이야기라는 것들은 충분히 뭐 완판이 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과연 얼마나 팔릴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폴드가 신규 스마트폰 아닙니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스마트폰이 생겼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스마트폰, 고가의 스마트폰이지만 구매할 수 있는 여력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걸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은 또 휴대폰 이 교체 시기가 되면은 교체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폭발적인 흥행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 갤럭시 폴드가 많이 팔려가지고 실적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은 또 불투명한 것이죠. 어쨌든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을 책임지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이슈인 것은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움직임이 있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로 움직임이 있었고요.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전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강해요. 기존에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48,500원 정도, 그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과연 5만 원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5만 원을 넘더라도 강하게 치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정도의 흐름까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엄청난 흐름이 나오는 것들은 좀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48,600원입니다. 평택촌놈 지수투고 적정 주가죠. 비교값이 1.01이고요. 거의 적정 주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적정 주가 관련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요. 차트 보시면 중기 상승, 단기도 상승입니다. 단기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게 그동안 지수가 쭉 상승할 때 어땠습니까?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가 8월 초에 저점을 기록하고 쭉 상승을 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조금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수가 약간 주춤할 때부터 갑자기 치고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수를 크게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역할은 단기적인 흐름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단기 상승이 너무 가파라요. 삼성전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단기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가려면은, 자, 최고가가 57,000원인데요. 5만 원을 넘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뭐 매물대가 많은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엄청난 것이죠. 지금 액면 분할을 하면서 가격이 낮아졌지만은 280만 원까지 갔던 그런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에서 고점 부분까지 다시 왔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정도 반등이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대응을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흐름 정도로만 보시고요. 보유하신 분은 매도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뭐 이 정도에서 굳이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정도에 적당히 만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마니커입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했죠.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요. 아마존에서 삼계탕을 판매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의 흐름이 상당히 강해요. 엄청나게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그냥 대충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가지고 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서서히 반등한다 그러면 조금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대충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끌고 와서 위에서 던지는 게 맞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조정받으면 정리하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해도 되고요.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건 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그 소식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결국은 한국에서 국내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연천 파주 이쪽에서 발병을 했죠. 그리고 또 의심 농가가 여러 개 신고가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계속해서 좀 확산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가 정말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돼지고기가 부족하면서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올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닭고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면서 돼지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돼지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체 무해하다고는 하지만은 그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닭고기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게 계속해서 지금 단기에 상황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당분간 이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니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움직임들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련한 이슈인데요. 후쿠시마 인근의 바닷물이 한국 해역에 방류가 됐다. 그런 소식입니다. 아마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TV에서도 방영이 됐는데 일본의 수산물을 싣고 오는 그 차, 탑차 같이 생긴 그런 차죠. 그래서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오는데 물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싣고 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국에 와서 그런 것들을 전부 납품을 하고 나서 돌아갈 때 물을 바다에다 방류를 하면 안 되는데 항만에서 해수를 방류하는 것들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정확하게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수치라든지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간이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후쿠시마 쪽에서 오는 그런 자동차, 차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서 단기적으로 닭고기들이 또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들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닭고기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자, 중요한 건 어떤 이 불안감에 대한 이슈, 그런 또 테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아마존에서 삼계탕을 판매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좀 어떤 충분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보탬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뭐 특별하게 실적이 보탬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슈로서 단기로 움직이는 그 정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뭐 특별하게 주가를 움직일 만한 그 정도 이슈는 아니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또 후쿠시마 원전수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주가를 움직일 만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흐름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끌고 와서 홀딩을 했다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마니커의 적정 주가는 700원인데요. 비교값이 1.74입니다.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차트 보시면은 중기는 하락 전환됐고요. 단기는 상승입니다. 단기 급등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도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것입니다. 흐름이 좋을 때는 더 끌고 가서 위에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 없는 분들은 접근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대충 접근했다가 갑자기 쭉 빠지면 대응하기 힘드니까 조정을 확실히 받을 때 접근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굳이 뭐 이렇게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 없이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구조조정 그리고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자면은 중국 내 OLED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단기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낙폭이 그동안 워낙 과했어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최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적당히 던져도 됩니다. 그런데 좀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던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확실히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추세가 완전히 꺾인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이슈는 구조조정 관련한 이슈인데요. 최근에 구조조정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차 이상 생산직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지금 알리고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접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3년치의 연봉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기업에 들어가면 보통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보고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생산직이 그렇게 사무직보다는 수명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긴 호흡을 갖고 이렇게 취업을 했을 텐데 명예퇴직을 한다는 건, 받고 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LCD 쪽에서 엄청나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중국 쪽에서 저가 공세를 하면서
사실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흐름이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은데 단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쨌든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의 악화에 책임을 지고 기존의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그리고 새로 대표이사로 사장이 대표이사로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건 뭐 특별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가십거리 정도가 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에는 뭐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크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OLED 쪽에서 중국 내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OLED 쪽에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내 각 주요 도시를 돌고 각 그 여러 기업들을 초청을 해서 OLED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답니다. 우수성을 알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OLED의 어떤 그 우수성 이런 것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앞선다고 하면은 굳이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어도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기술력 이런 쪽을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흐름 자체가 회사의 기업의 흐름 자체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노력까지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조금의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장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과 LG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중국 쪽에서 OLED 쪽도 바짝 추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OLED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한국 쪽의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있는 인력들이 거의 중국 기업에 가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OLED 같은 경우에는 인력의 어떤 수준, 기술력의 수준 이런 것들 굉장히 인력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도 사실 중국 쪽에서 한국의 어떤 기업들의 인력을 빼가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쌍용차의 어떤 기술력만 가지고 갔었던 그런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도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한국 기업들에 비해서 뭐 2배나 3배 정도의 어떤 연봉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만 조금 우리 기업들의 인재들도 좀 애국심을 가지고 좀 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국내 기업에서도 이 연구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워낙 좋은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까 좀 계속 유출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LED 디스플레이가 지금 OLED 쪽에서 다시 어떤 좋은 흐름을 보이려고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과거에 LCD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는 것이죠. 아직 OLED 시장이 확실히 개화하기도 전에 인력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흐름입니다.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이 당장에 이 기업이 없어진다거나 뭐 무너진다거나 그럴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입니다. 다만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장래의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강하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자분들도 반드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의 적정 주가는 54,000원입니다. 비교값이 0.27이에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는 하락 전환돼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의 저점 이후에 지수가 반등할 때 조금 반등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가기는 어렵고요.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대충 던지셔도 되는데요.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꺾이는 흐름이 나오거나 이때 정리하자는 것이죠. 꺾인다는 건 지수가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흐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고점에서부터 계속 빠지고 있죠. 중간에 조금 반등이 나온 듯 하다가 결국은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역사상 최저가 거기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2008년 경제위기 때, 금융위기 때 그 저점을 이탈했다는 것은 지금 기업의 흐름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좋을 만한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괜히 무리하게 없는 분들은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했다가 위나 아래에서 던지시기 바라고요. 없는 분들은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이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종목 핫5 시간에 자주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강보한 마감 속에서 49,2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연구센터 한국 이전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갤럭시 폴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역시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마니커였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소식 속에서 테마주로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1% 넘게 급등을 했고 1,36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진단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일단 오늘 약보한 마감 속에서 14,600원의 장을 마친 상황인데요. 구조조정과 그리고 신임 대표이사 취임 이슈도 걸려있고 최근에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하지만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벳과 하렘이 올라왔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이글벳입니다. 이글벳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쉽게 던질 필요는 없고요. 또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조정을 받아도 결국은 다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장에서 또 의심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는 기기가 작동을 안 하고 있다.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하루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며칠 동안 아마 그 취재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소식인데 사실 이 방역이라는 게 24시간 계속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붙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지금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흐름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발병을 했다는 그 소식이 있었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쉽게 수그러들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원인이라든지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로도 쉽게 찾기 힘들 겁니다. 이게 뭐 경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원인이라든지 경로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려면 6개월 정도까지 걸린답니다. 그러면은 6개월이면은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으로 더 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겠지만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방역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뚫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워낙 또 번지는 그런 경로가 다양하다 보니까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테마 자체가 단기에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일단 최대한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백신주예요. 그런데 사실 백신주들이 움직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백신이 개발된 게 없어요. 그런데 백신주들이 움직이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가가 원래 테마라는 게 뭐 말도 안 되는 테마주들이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실제로 뭔가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한 종목이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움직일 때 그것만 이용해가지고 적절히 잘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굳이 뭐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아주 초장기적인 시각에서 입장에서 테마를 접근한다, 종목을 접근한다 그랬을 때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겠지만 단기적인 움직임을 활용해서 대응할 때는 단기적인 움직임만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잘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은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방역제에 대해서 유럽 내에서 이번 달 안에 방역제 2개 제품에 대해서 효과 인증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또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도 방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방역제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난 실적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다만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이슈가 되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기적인 호재로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뭐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글벳의 적정 주가는 5,200원입니다. 비교값이 1.80이고요. 거의 2배 가까이 고평가되고 있죠. 차트 보시면 중기 상승, 단기는 급등으로 인한 상승입니다.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조정을 살짝 받다가 다시 오늘 또 상승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끌고 가서 위에서 고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제대로 조정받으면,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그때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림입니다. 하림도 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죠. 이 종목도 단기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던지지 말자는 것이죠.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림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생산 기업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로 움직이고 있어요. 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사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닭고기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방역이라든지 또 어떤 백신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닭고기주들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흐름이 강할 때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감하게 대응하셔도 돼요.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최대한 끌고 와서 고점 매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높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손절 기준가만 지키면서 손절가를 정해서 적절히 잘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절가를 뭐 20%, 30% 이렇게 정하면 안 되겠죠. 매수도 적당히 잘 해야 되고요. 손절도 10%가 넘으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정확하게 정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흐름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흐름을 이용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하림의 적정 주가는 6,000원이고요. 비교값이 0.60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어요. 차트 보시면은 중기는 하락, 단기는 상승입니다. 단기 흐름이 강하죠. 이 종목은 뭐 살짝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나쁘지 않아요. 다음 주까지는 반등이 조금 나올 것 같고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서 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정리 후에 더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이슈라든지 뉴스라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게 어떤 기술적인 흐름 정도만 이용을 해서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글벳과 하림에 대해서도 분석 도와드렸는데요. 자, 먼저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 넘게 올라오면서 1,65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역시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로 묶인 상황인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종목 역시 하림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이고요. 그리고 오늘 5% 넘게 올라오면서 3,86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정리해드렸으니까요. 5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금요일장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속보와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도 상승 출발이 된 상황 속에서 사상 최고치의 가격대 다시 한번 좀 다가섰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 협상에 대해서 이번 주말까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실무 협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이를 토대로 고위급 협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완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예상치 안에서 이루어졌고 다만 금리 인하 추가에 대한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 안에서 경제 지표도 호황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예상치의 부합 이런 전반적인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5118님의 질문입니다. 데모를 13,2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데모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올라오면서 1,1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50%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13,200원 매수 여기에서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일단 좋지 않아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고 마이너스 52%까지 홀딩하셨는데요. 완전히 무너지면은 손절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반등하면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전까지는 좀 확률적으로 100%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하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하세요.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갑자기 급락할 수가 있으니까 반등이 나올 때 적당히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무너지면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 정도만 아니라면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반등이 더 나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50%의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데모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F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이 좀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추가적으로 하락 시 마이너스 50%의 대응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533님의 질문이고요. 네이처셀을 7,20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네이처셀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하락하면서 7,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요. 네이처셀 어떻게 보실까요? 학점은 C고요. 마이너스 10% 손절 플러스 15% 이 정도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7,2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바이오가 움직이니까 단기 반등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슈를 가지고 단기에 반등하면 살짝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5%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여기에서 그냥 빠지면은 바이오나 지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는 종목이 아니고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이 정도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처셀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반등을 이어갔을 때는 15%의 목표가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542님의 질문이고요. 성신양회를 매수가는 8,13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성신양회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으로 9,80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매수가 대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학점은 C고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8,13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일단 높아요. 좀 약간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는데 대북 테마로 움직인 겁니다. 대북 테마는 지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조금 더 갈 수 있고요.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급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비중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왔다, 매수가도 좋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는 일단 정리 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신영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현재 이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가격대 눌렸을 때 재매수에 대한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824님의 질문이고요. 사조 오양을 매수가 8,36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사조 오양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 사조 오양 같은 경우에는요, 3%대 상승으로 8,45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폭 수익 구간이시죠? 사조 오양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쉬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로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8,36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수가 자체는 좋지 않죠. 평소 기준으로 보면은 매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정리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단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혜주로 움직인 겁니다. 수산주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두 가지 테마에 속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사실 여기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아직까지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마주들의 특성이 단기적으로 장중이라도 급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수산주들이 단기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움직임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등하면 15% 정도 뭐의 수가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0% 정도면은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리 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너무 가격에 미련 갖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기준대로 대응하시고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조 오양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은 15%에 대한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사실 지수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지수는 반등할 만큼 반등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의 최근의 흐름이 약간 조금 인위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이라는 것은 지수를 약간 만드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지수를 들어올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쨌든 오늘 종가의 흐름이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종가를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종가가 거의 고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은 종가가 거의 고점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삼성전자가 종가에 빠졌습니다. 3시 20분 이후에 3시 30분에 쭉 빠지면서 끝났거든요. 이러면 지수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거의 고점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보면은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삼성전자 빼놓고 다른 대형주들이 거의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 종가상의 시가총액 50위 이내의 종목들을 보니까 마지막 종가가 3시 20분에 비해서 3시 30분에 상승하면서 끝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일부 몇 종목 빼놓고는 다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한 겁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어떤 인위적인 어떤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 외국인들이 갑자기 또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선물 쪽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지수를 약간 좀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흐름인데요. 중요한 건 지수가 가면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시장의 지수를 만드는 쪽에서 그렇게 만들면 인정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종가였었죠. 2070. 여기를 다시 이탈하는지 아니면 2100선을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단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일단 지수는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확실하게 방향을 결정하고 흐름에 대해서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런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변수다.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이 급격하게 나온다든지 해외 증시의 흐름이 급격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흐름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의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위아래 기준을 잘 살피고 나서 확인 후에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로는 2070선 그리고 위로는 2100선에 대한 이런 지지 여부, 가격대 라인 살피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봉출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